자, 45페이지. 제여 수국격. 자, 제여 수국격. 제여 수국격은 무곡이 명궁에 있고 제백궁에 염정 화기가 될 때. 자, 근데 그 제백궁에 무곡이 명궁에 있으면요, 염정은 항상 제백궁에 있게 돼요. 그 짜는, 명관 짜는 어떤 그런 이치상. 근데 그 제백궁이 몸신자의 신궁이 되었을 때 지금 기본 프레임이 지금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염정에 선천의 화기가 딱 되어 그 상황. 이게 지금 조건입니다. 제여수국격이. 제여수국격은 그 밑에 보시면 빈천, 파재 이렇게 놨죠. 일단 안 좋은 격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곡이 명궁에 있으면서 제백궁이 염정에 당연히 있게 되는데 그게 신궁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염정이라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내 지금 중심 에너지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궁이라는 게 거기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 명궁은 당연히 내 기본 프레임이니까 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신궁이 됐다라는 것은 그 염정이 내한테 지금 중요한 에너지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게 화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화기라는 것은 그 화기가 어떤 안 좋은 작용을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정화기가 되면서 염정화기가 꼭 안 되더라도요, 좀 넓게 크게 본다면 사실은 다른 살성이 많이 침범해 있다면 그것도 마치 이러한 형태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화기가 없는데 거기가 그 신궁은 되기는 됐어. 염정이 있는 궁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살성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 역시도 금방 이야기했던 제여수국격은 아닙니다. 전격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읽어줄 수가 있다고요. 신궁이 포인트예요, 신궁이 뭐 포인트라기보다는 신궁에는 그 제백궁이 신궁이 되면서 거기가 흉하다라는 거. 제백궁이 신궁이면서 거기가 지금 흉하다라는 거. 내가 무곡이 화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제여수국격으로 봐요. 그래 보는데 상황은 일단은 염정의 화기가 있는 거를 갖다가 일단 제여수국격의 전격으로 일단은 보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무곡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재물적인 의미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향적으로는 또 위무가 있기 때문에 군검경의 이미지가 또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어쨌든 재물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염정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가둘 숫자를 갖다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재물을 의미하는 게 기본 본 프레임에 있고 그 가둘 숫자의 염정이 지금 딱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게 또 제백궁이네, 제백궁. 물질을 의미하는 제백궁이네. 훨씬 더 그 염정이 지금 열쇠 같은 느낌이 꽉 든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중에 지금 신궁이 됐다라는 것은 거기에 지금 비중을 빡 높이고 있네. 그럼 내가 원래 무곡인데 염정이 열쇠를 잘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신궁이 되면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에 화기가 됐다는 것은 열쇠를 깨버리는 거거든. 창고문을 갖다 지금 창고문 열쇠를 깨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는 파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빈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다고. 자, 그래서 지금 무곡과 염정에 약간 조금 이렇게 어떤 현실, 물질, 실질적인 걸 이렇게 자꾸 움켜쥐고 있는 상황을 깨트린다라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 참고해야 될 점은 여기에 빈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 어떤 그런 그 파재의 어떤 의미만 이야기하지 않았고 빈천이라고 이야기한 여기에도 약간 조금 좀 생각을 갖다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곡 탐랑하고 이야기할 때 선빈 후부라고 그랬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프상 처음에 시작이 무곡의 특수성상 좀 아래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무곡이기 때문에 천한 뉘앙스, 약간 거친 뉘앙스까지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가난하지만 귀한 상태도 있다 아닙니까? 청빈. 그죠? 근데 여기서는 빈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말을
안 좋은 이미지로 보지 마시고요.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요즘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활동성이 가미되었다. 좀 성격적으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실질적이고 또 뭐 좋게 표현하면 실용적인 어떤 이미지. 그럼 귀라는 거는 뭡니까? 안 좋게 표현했을 때는 약간 비현실성, 이상주의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천하다 했던 것은 물론 이러한 관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무고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옛날 관점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인트 자체가 금방 이야기했던 아까 명주 출애격이 전형적인 귀의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그 이미지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금방 제여수국격을 이야기하면서 염정의 화기가 되었을 때를 전격으로 봤는데 금방 질문이 무곡이 화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봐줘요. 이렇게 제여수국격과 유사하게. 하지만 자 보세요. 명천선 라인으로 들어올수록 이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것 자체가 빈천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천한 정도를 한마디로 거친 정도를 그 따져서 본다면 명궁에 무곡화기가 있을 때하고 신궁에 염정화기가 있을 때하고 어떤 게 좀 더 거치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뭐 그냥 바로 대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더 조금 격이 떨어지냐 천하냐 무곡화기가 되는 게 훨씬 더 격이 떨어져요. 그래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어떤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제여수국격 하면 금방 이야기했던 일단은 어떤 현실적인 물질적인 면으로서의 깨어짐 이게 이제 일단 포인트구나. 근데 제여수국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운에서 만났다 아니면 뭐 부처궁에서 제여수국격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궁에서 제여수국격이 형성이 될 때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조건에 지금 완벽하게 부합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 명궁이 명궁과 신궁의 어떤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명궁과 신궁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처궁과 신궁은 물론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만 명궁과 신궁만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응용해서 보자면 다른 궁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처궁이 무곡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염정이 화기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그것도 그 궁에서의 어떤 제여수국격으로 일단 봐주는 거라. 그러면 이때는 재물적인 어떤 손실, 이것도 이제 포커스가 되긴 하지만 부처 자리에서 깨지는 거니까 어때요? 부부의 연이 깨지는 의미가 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포커스가 되는 거라. 뭐 굳이 스토리를 짜자면 부인의 어떤 재물적인 면으로서의 어떤 부실함, 예를 들어가지고 막 카드를 난립해가지고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혼을 한 그런 원인은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그때는 어떤 부부의 인연이 깨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재물적인 이미지로서의 흉화로만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백궁, 관록궁에 무곡, 염정이 나뉘어 있어도 비슷하게 본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명궁에 무곡이 있고 제백궁에 염정이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명궁에 무곡도 없고 염정도 없고 삼방에서 무곡과 염정이 있는 상태. 그러면서 염정의 화기가 있는 상태. 이때도 제여수국격과 유사한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읽어줄 수 있다. 되시겠죠? 근데 제일 원칙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원칙과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비껴져 나온 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일단 보시면 돼요. 정도의, 규모의 차이. 명궁에 무곡이 되면서 염정, 정격이 되었을 때가 훨씬 더 그 파괴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방에서 들어올 때는 당연히 그 파괴력이 떨어지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제여수국격, 마두대전격.
마두대전격은요, 탐낭, 경량이, 오궁. 자, 마두대전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일단 구분해서 봅니다. 자, 탐낭, 경량이, 오궁에 있을 때. 그래서 제여수국격 같은 경우는 무곡, 염정이 있으면서 그 조합의 어떤 그런 상의 어떤 그런 불리함이 서로 만나는 거거든. 근데 마두대전격 같은 경우는 경량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럼 탐낭, 경량이 지금 경량이 어느 궁에 있는지를 봤더니 오궁에 있어요. 아까 전에 그 탐낭하면서 풍류체장격 같은 경우는 그 탐낭이 인궁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마두대전격 같은 경우는 경량이 오궁에 있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정성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 봤더니 탐낭, 그리고 천동. 그래서 탐낭이 경량하고 오궁에서 동궁하는 거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두 번째, 천동하고 경량이 오궁에서 동궁하는 거. 이때는 천동하고 태음하고 같이 동궁하게 돼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경량이 오궁에 그냥 혼자 있으면서 대궁에서 천동 태음을 끌어올 때, 그러면 마두대전격은 그냥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3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로는 탐낭 경량, 두 번째로는 동월하고 경량. 근데 동월하고 동궁할 수도 있고 대궁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 이래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분명히 오궁이 돼야 돼요. 오궁. 그래서 경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이거든. 금. 자, 금의 에너지를 화궁에 있으면서 화가 금을 잘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쓰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 록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 이랬습니다. 아까 제여수국격은 뭐를 갖다 보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제백궁의 신궁이 되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염정의 화기가 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두대전격은 그러면 제여수국격은 흉격이거든. 안 좋은 격국이라고. 돈이 깨지고 사랑과 이별하고 하는 격국인데, 마두대전격 같은 격국 같은 경우는 이건 좋은 격국이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위진병강이라 해가지고 무관으로 귀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쪽에 밖에 나가가지고 옛날로 치면 저쪽에 그 오랑캐를 갖다가 무찌르고 오는 거라. 그래서 공을 세워가지고 수고했어. 자 이렇게 땅 하고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내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마두대전격이 좋게 되는 포인트는 뭐냐? 당연히 길성을 보는 거지. 그런데 마두대전격은 살성을 쓰기 때문에, 살성을 쓰는 격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무조건 록을 보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이게 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록을 보는데 록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가 쥐는 것. 자, 탐낭이 쥐거나 아니면 천동이 쥐거나, 그러면 뭐 태음이 지면 안 됩니까? 뭐 태음이 지어도 어느 정도 봐줘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화록록존이 동궁하는 뉘앙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협하는 거, 쌍록이 협하는 거. 자, 협한다라는 말은 록존하고 화록이 이 경량의 양옆에서 펼쳐져가 있는 걸 이야기하죠. 한쪽에 몰아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협하거나 자기가 쥐거나, 그게 이제 관건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살성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살성을 일단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길성이 개입될수록 이제 격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은 록을 보게 되면 약간의 살성은 이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특히 천동 태음의 별들 정성들이 이제 쓰일 때는요, 특히 천동 같은 경우는, 또 천동 태음 같은 경우는 살성에 좀 저항력이 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동 같은 경우는 경량이나 화기를 가지고 격발격국으로 쓴다 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마두대전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살성들의 약간의 침범은 어느 정도 봐주는데, 만약에 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살성을 봤다, 이거는 그냥 흉한 겁니다. 기란 마두대전격이 아니라 흉한 마두대전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웅수건음격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두대전격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화록록존을 갖다가 봐야지 기란 마두대전격이지, 화록록존을 못 본 중에 살성들만 난립해 있다, 이거는 그냥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내가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물이 오는 것. 자, 고생을 했는데 상응하는 성과물이 오지 않고 미미한 것. 자, 고생하고 완전히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힘든 것. 고생 안 하고 성과물이 있는 것.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마두대전격 같은 경우는 진짜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 성과물은 없는 형태가 되겠죠. 흉한 마두대전격이라면. 그러면 기란 마두대전격이란 뭐냐? 고생은 진짜 똑같이 쇠가 빠지게 하지만 그 나름대로 성과물이 있는 걸 갖다 이야기하겠죠. 그제? 그럼 이것도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웅수건음격하고 좀 비슷하게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근데 웅수건음격보다는 경량을 쓰기 때문에 그 어떤 레벨을 굳이 따진다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성의 살성을 염정74를 쓰는 거는 웅수건음격이고요. 자, 마두대전격은 경량을 쓰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을 굳이 따진다면 일단 마두대전격이 조금은 떨어진다. 그러면 웅수건음격이 한마디로 수장이라면, 최고 대장이라면 마두대전격은 그 바로 아래 이제 오른팔 왼팔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이미지화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무관으로 귀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마두대전격의 한마디로 살적인 요소 때문에. 그럼 요즘으로 치면 운동선수도 좋고요. 격이 어느 정도 짜여진다면 군, 검, 경 이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가들도 많아요. 됐죠? 예. 일단 그 방향성은 좀 세부적으로 위진변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의미가 여기서 많아요. 역마적인 성향이 나오잖아. 그래서 기왕이면 마두대전격으로 만약에 내가 격을 짰다면 내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있어야 된다면 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면 내 거래처를 원래는 내 부산 시내에서만 내가 받았는데 경남권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아도 된다고. 좀 광범하게 움직여주고. 아니면 내가 학교를 가야 될 학생이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서울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쪽에 가는 게 좋아요. 되시겠죠? 응.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거주지에서 조금 멀리 벗어나는 이미지, 이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된다. 그럼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위진변강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사이드적인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변방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 지역보다는 멀리 떨어지는데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이드, 외국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더라도 약간 사이드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웅수건음격하고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돼. 웅수건음격은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특히 명주출입격 같은 경우는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웅수견은 명주출입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제도권의 의미가 강한 내가 음식을 하더라도 명주출입격이 만약 이 사람이 음식을 갖다 한다면 훨씬 더 좀 스탠다드하게 자격증도 확실하게 구비하고
약간 조금 메이즈급으로 일단 조금 올라가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호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털과 체계가 갖추어진 쪽으로 훨씬 더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서 그 밑에 보시면 흉한 마두대전격은 극처자 무직 요절. 자, 마두대전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경량이 오궁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금방 이야기했던 화록녹존이 없는 중에 흉승만 있다면 금방 이야기했던 인생 전반의 어떤 그런 흉의가. 자, 살성이 강하면 대표적인 통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독과 수고로움. 자, 육친과의 고독. 일찍 부모와 처와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극해버리는, 이별해버리는. 자, 그 다음에 살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어떤 몸의 문제도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량회 양타. 이거는 이제 그 이두 선생께서도 그 격이라고 그 하기보다는 원체 조금 잘 이렇게 통변되는 잘 프레임이 특징이 뚜렷한 어떤 그런 그 구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서에 보면 조유형극 만견고 이래가지고 그 일치기는 한마디로 고생스럽고 일치기는 고생스럽고 뒤에는 나중에는 고독하게 된다. 이 전형적인 조금 힘든 어떤 그런 팔자가 되겠죠, 그죠? 특히 여자에게 더욱 흉하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놨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단순하게 기량외 양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성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쓰기가 더 힘들어요. 살성은. 그죠? 살성을 쓰기에는 조금 더 여자가 좀 버겁다. 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조유형극 만경고에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다. 특히 천기, 화기가 경량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 포인트가 천기에 있고 경량에 좀 더 포커스가 있네. 그럼 걔네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좀 강력해지겠네. 그죠? 그래서 기량의 양타는요. 일단은 조유형극 만경고로 해가지고 참 힘들고 조금 어려운 조합인데 또 책의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높은 기술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단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뭔가 그러면 조유형극 만경고하고 높은 재주라는 거하고 어떻게 지금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결국 살성이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뉘앙스하고 조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기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좀 무겁고 오래된 어떤 깊은 기술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살성을 보게 됨으로써 약간 장인틱한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그래서 지나치게 살성이 많이 침범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조유형극 만경고의 뉘앙스로 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량이나 타라 요 정도만 딱 있으면서 묘왕지가 되면서 다른 길성의 어떤 그런 조력들이 같이 조금 있다면 이때는 높은 재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길성 없이 양타 혹은 경량 요것만 이렇게 있다. 이라면 격이 일단 높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독함은 그대로 존재한다. 어때요? 지금 절충이다 아닙니까? 그죠? 자, 길성이 침범할수록 그 기술성을 좀 제도권으로 끌어와가지고 조금 좋게 가정도 꾸리면서 기술도 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될 것이고 아니면 아예 살성이 경량타라는 물론이고 다른 살성들이 많이 침범한 중에 길성이 없다면은 말 그대로 조유형극 만경고 이때는 기술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길성은 안 봤지만 살성을 경량 하나만 봤든지 아니면 경량 타라 요 정도 딱 봤다면 뭐 그냥 조그만한 재주는 하나 가지고 있고 높은 재주는 아니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높은 재주는 아니고 제도권 비제도권의 어떤 재주는 하나 가지고 있지만 고독성은 같이 있는 그런 뉘앙스. 그래서 약간 눈금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기량의 양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탄격. 자, 화탄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탐랑이라는 뉘앙스는 아까 전에 인궁에서 어떤 도화, 어떤 그런 재기, 이렇게 번뜩인 거, 호기심, 센스, 이런 걸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탐랑이라는 에너지는 약간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 폭 튀어나가는 에너지,
자, 목이라는 뉘앙스를 갖다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낭의 에너지는요, 진드근하고 그냥 쫙 인내하고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아주 그냥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아주 급한 에너지고 아주 액티브한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화성이라는 거, 자, 말 그대로 불화자를 썼어요. 자, 화라는 에너지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어때요? 그럼 탐낭도 급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고, 자, 화성도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급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이 한 6대4 정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탐격 자체는. 그래서 탐낭이 화성을 만났을 때 마치 살성을 만난 양 이렇게 이미지하기보다는 탐낭과 화성이 만났을 때는 살성이라는 뉘앙스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일단 보세요. 그래서 실전에서 보실 때는요, 화탐격 자체를 길하게도 흉하게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뭔가 조금 급작스럽게 상황이 조금 진척이 되겠구나, 돌아가겠구나, 이러한 뉘앙스만 일단 읽으시고요. 만약에 얘가 길하게 되려면 탐낭이 화록을 딱 쥐어야 돼요. 탐낭이 화록을 쥐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 화탐격이 결과적으로 어떤 급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재물이 내한테 들어온다든지, 예상치 못한 어떤 좋은 상황들이 내한테 연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할 수가 있다고. 됐지? 그럼 화록이 지금 관건이네요. 당연히 여기에 뭐 보필, 괴월, 창곡 이런 길성들이 있는 거. 창곡은 조금 여기서는 예외입니다. 일단 제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 기류화를 정복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방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B급 성 중에 보필, 괴월, 창곡, 자, 록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탐낭한테 이 화탐격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록을 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화탐격에서. 이거 왜 그러냐면 탐낭이 일단은 록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갖다 좀 크게 받기 때문에, 효용성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록을 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면 보필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괴월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창곡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자, 록을 봤어요, 이미. 왜요? 급작스럽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 화탐의 메커니즘에 부합이 되려면 괴월이 좀 더 좋아요. 좀 더 급작스러운 거는 괴월한테 있거든. 근데 보필은요, 어때요? 안정화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에너지거든. 그럼 보필을 본다라는 것이 흉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맥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다고.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기류화를 크게 하려면 괴월이 좋고요. 일단 록을 지었다라는 상황 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급작스럽게 받은 어떤 기류화를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누리는 면으로서는 보필이 좀 더 좋아요. 되시겠죠? 그러면 창곡은 여기서는 오히려 불안정함을 줍니다. 그래서 탐창탄곡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창곡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탐낭하고 문창곡하고는 조합이 안 좋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내가 성과물을 갖다가 가졌다가 그걸 갖다가 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화성하고 탐낭만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영성하고도 어느 정도 조합을 봐줘요. 탐낭이 화성과 진술충미궁에서 동궁, 타궁에서도 가능. 자, 이건 어떤 궁에서 봤던가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진술충미궁에서의 어떤 의미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화성뿐만 아니라 영성도
뭡니까? 그 횡발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그럼 화성과 영성의 차이는 뭐냐면 화성이 훨씬 더 횡발의 의미가 큽니다. 좀 더 화성보다는 영성이 외형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거든. 영성은 음성이다 아닙니까? 그 화성은 양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급작스럽고 어떤 그런 기라에 대한 어떤 그 규모 자체가 화성이 좀 더 크다. 좀 더 상도 훨씬 더 급작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공이 중요한 건가요? 일단은 동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동공해야 돼요. 근데 대공에서 보는 것까지는 봐주세요. 대공에서 보는 것까지. 삼방에서 오는 것은 많이 약해져요. 삼방에서 오는 거는. 삼방에서 온다면 만약에 화성, 영성이 딱 이렇게 삼방에서 들어오는 거. 근데 자 보세요. 이야기 나온기 때문에 생각이 났네. 자, B급성은 자 보세요. 보자살성 중에 그 보자성들은 공조의 의미가 좀 더 커요. 보필, 괴월, 창곡, 록마 얘네들은요 서로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좀 더 크게 맺어요. 근데 살성들 같은 경우는 서로의 유기적 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비교적 그냥 금방 이야기했던 보성들보다는 보자성들보다는 유기적 관계가 좀 더 작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화성, 영성이 삼방에서 들어오면 뭐짜고 저짜고 했지만 보필 같은 경우 삼방에서 들어왔을 때 효용성이 아주 크지만 살성들은 삼방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냥 바로 딱 명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그 좋든 나쁘든 그 작용력이 팍 크게 일어나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보필 같은 경우는 펼쳐지는 게 좋다고 그랬죠. 삼방, 협. 괴월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있는 게 효용성이 크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창곡 같은 경우는 동공하는 게 가장 효용성이 커요. 자, 화록록존도 역시 동공하는 게 제일 효용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자, 살성 역시도 동공하는 게 효용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살성이 좋게 작용한다면 당연히 동공하는 게 더 좋고요. 살성이 보통은 흉하게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쓰더라도 좀 대꿈으로 밖으로 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격발격국 할 때 어땠어요? 천동이 화록록존을 지고 있으면서 대궁에서 경량이 치고 들어오거나 화기가 치고 들어오는 게 일단 여기 좋지. 화록록존을 지었는데 안에서 바로 경량이 바로 있어버리면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견디긴 하지만 그 격을 더 떨어뜨린다 그랬다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그 중요합니다. 이 기준에. 자, 그래서 화성, 영성이 다 횡발이라는 뉘앙스, 이게 급작스럽다라는 뉘앙스. 자, 포인트는 화록이라는 거 됐죠? 자, 그다음에서 여기는 이도 공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도 정도. 그러면 아까 명주 출액격은 뭐라 했어요? 정도라고 그랬어요. 메이저로 바로 들어가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마두 대전격은 약간 좀 사이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기량의 양타도 그럼 결국에는 좀 사이드적인 의미가 강해요. 기술로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나라에서 인정하는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나무 깎는 기술, 도자기 굽는 기술, 아니면 요리하는 기술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내가 막 바둑을 잘 둔다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이런 게 근데 화딱경 역시도 보니까 2도라고 그랬으니까 약간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정도보다는 2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양격과 영탁격이라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요런 관점이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고급이 되면서는 요것도 지금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이건 어설프게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뭐냐면, 자, 진술충미궁에서 동궁, 자, 타궁에서 가능, 삼방에서 만나도 가능 이랬는데 뭐냐면은 화성과 경양, 됐죠? 그 다음에 영성과 타라, 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살제사라는 격국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치면 식신제사라는 거, 양인을 칠살이 제압하는 거,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이 너무 강하게 있는데 그걸 나도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갖다 딱 같이 맞부딪히게 해가지고 그걸 딱 균형을 있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래서
살성으로 조금 무마시켜가지고 조금 누그러뜨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살성을 쓰니까 위권입니다. 위권. 그죠? 그래서 약간 조금 강한 이미지가 있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문이라는 별하고 그 화양격하고 섞이면 종신엑사라는 한마디로 흉한, 한마디로 목매달아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자살격국이 되고요. 영창탐무, 그러니까 영성하고 타라, 영탁격이 문창하고 무곡하고 섞이면 한지토하라 해가지고 진짜 강에 내 몸을 던져버려가지고 죽는 그런 뉘앙스의 흉악한 격국이 된다라고 그랬거든. 뭔 말인가 하면 결국 금방 화양격과 영탁격은 조심해서 써야지 금방 이런 것처럼 거문이나 무곡, 문창이라는 이러한 것들하고 섞였을 때는 흉곡으로 바뀌니까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격국이 되려면 자, 사주에서도 그래요. 식신제사를 하려면 기본이 뭐냐면 식과 살이 뿌리가 기본적으로 강하게 있어야 되고요. 일간도 강해야 돼요. 그럼 자미두수에서는요. 자 볼게요. 정성이 강해야 이 식신자세란 이살제살의 어떤 격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강한 겁니까? 일단 묘왕지가 되어주는 게 중요해요. 묘왕지가 되어줄 때 살성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화양영탁경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지금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11번 삼기가획격,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신궁에 록권과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제백관록국에 나머지 둘이 있는 상황. 자, 교과서적으로는 지금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궁은 일단 보지 마세요. 명궁과 제백궁, 관록궁 요것만 일단 보세요. 그러면서 여유가 되신다면 신궁에 들어가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력을 주는구나. 요건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거는 일단 보시면 아시고요. 록궁가가 되려면 명궁, 제백궁, 관록궁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 딱 돼야 돼요. 자, 삼각형이 돼. 그러면 이저러저가 있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궁, 제백궁, 천이궁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명궁, 관록궁, 천이궁 아니면 제백궁, 천이궁, 관록궁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봐준다. 분명히 효용성이 있다. 하지만 명궁, 제백궁, 관록궁이 되는 이 삼각형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명궁에 하나 있고 제백궁에 두 개가 있거나 천이궁에 하나 있고 제백궁에 두 개 있거나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 많이 떨어져요. 세 개가 다 뭉쳐 있으면 더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뭉쳐져가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봐요. 어쨌든 세 개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명궁, 제백궁, 관록궁에 펼쳐져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힘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예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과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삼기를 안 좋아하는 별은 없어요. 보피를 안 좋아하는 별이 없듯이 이 삼기를 안 좋아하는 정성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좋아하는 정성들을 한번 언급해 봅시다. 불러보세요. 청기 또 예? 자, 천상도 좋아해요. 과성이기도 하면서 명예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에서 보면요. 자, 청기, 천량, 거문 이런 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기량 같은 경우는요. 다른 길성 안 보더라도 살성 안 본 중에 이 상기가 딱 되잖아요. 이러면 격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명궁의 록이 가장 좋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삼기격은 록권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돌아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경우의 수는요.
명궁에 록이 있고 삼방에 권과가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최상의 상태라고 일단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일단 유리해요. 록은 어쨌든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일단 유리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상기격 같은 경우는요, 살승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조건이 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극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아주 이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기격이 되려면 다른 살승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기격이 됐는데 다른 살승이 개입됐다 하면 그 살승을 조금 막아줄 다른 길성이 공조하고 있는가를 갖다 일단 봐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그럼 상기격만으로 만약에 어떠한 길화를 논할 때는 다른 살승의 개입이 있어버리면 이것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살성이 있다 없다, 이때 살성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성의 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B급성의 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B급성의 살성을 의미해요. 정성의 살성 아닙니다. 정성의 뭐 칠살, 파군, 거문, 무곡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B급성의 살성 있잖아요. 경양타라, 화성영성, 지공직업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격에서도 그 살성이 그래요? 아니요. 이 상기격은 특히 살성에 예민해요. 상기격에서만 B급성 살성이? 아니, 다른 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격에 이야기하면서 살성의 개입이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B급성의 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래 보시고 마지막 거일 동분격.